자,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 슈퍼게임스타님의 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이 기업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전망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금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이 기업의 이름은 자, 1번 인텔, 2번 셀트리온, 3번 포스코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육, 오늘 교육 진행해 주실 우리 슈퍼게임스타님, 오늘 시장에 가장 알맞는 교육 오늘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금요일 저녁이죠. 그렇죠? 원래는 불금인데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어디 뭐 회식도 못 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곧장 뭐 집으로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뭐 저녁 시간 우리 이제 토겐스타 원포인트 투자 레슨 보면서 주식 공부도 좀 해가면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주 유가, 국제 유가가 대폭락을 한번 좀 했었죠. 20달러도 상당히 싼 가격이다라는 관점이 상당하게 좀 많았었는데, 이번 주 초에 뭐 마이너스권에 잠깐 좀 진입을 했다가 일단은 투자자들 다 멘붕 시켜놓고 지금 유가는 또 빠르게 다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은요, 세계 경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뭐 10달러대에서 유가가 지속이 좀 되어진다 하면은, 부실되면서 좀 파산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돈을 풀어가지고 일단 뭐 대비책을 해놨다 하더라도요, 라이터에 불을 켜가지고 도화선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 충격은 단기적으로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4월 22일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그렇죠? 마이너스 37달러. 배럴당 이 마이너스라는 게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숫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급자가 유가를 뭐 1배럴을 수요자한테 팔라고 하면은 37달러를 줘야 된다고 보시면 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유가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다 차 있고 그 흐름이 역사상 첫 마이너스라고 좀 보시면 좀 되는데, 그 유가가 너무 크게 차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 지금 좀 머리가 좀 안 돌아가고 좀 있습니다. WTI 마이너스 사태는 파생 상품 만기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4월 말하고 5월 초에 미국 저장 탱크는 포화 상태를 이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초쯤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는 포화 상태로 이룰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6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유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일단 뭐 저장에 좀 한계에 좀 도달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지금 미국이 하나 둘씩 이제 풀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이 좀 되면은요, 셰일 업체들의 연쇄부도 리스크는 다시 재점화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20달러이면은요, 미 원유 생산 업체 500개 회사가 내년 말까지 파산 신청을 좀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저유가는 미국 셰일 업체에 대해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마이너스 10달러이면은 1,100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흐름까지 올해 장기간 유가가 지속이 좀 된다고 하면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유가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모든 정책들을 또 내놓기는 좀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4월 달, 5월 달, 6월 초까지는 유가 변동성이 상당하게 좀 크게 형성이 좀 될 수 있다. 그렇죠?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비가 현재 좀 급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비가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켜지고 유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자동차, 항공, 선박 기업들의 상당히 많은 큰 피해를 좀 입히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운항을 중단을 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업종인데 항공 자체 운항을 중단을 좀 해놨기 때문에 유가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유가를 저장할 탱크가 없으니까 지금 선박 위에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유가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현재 좀 넘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WTI 유가 차트 흐름인데요. 20달러대에서 머물렀었던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대까지 좀 내려왔다. 상당히 빠르게 다시 17달러까지 지금 회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10달러 미만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되었다 하면은요, 시장 반등 흐름에도 상당히 좀 제약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래도 17달러 때까지 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이게 이만큼 폭락을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원유 투자 선물, 그렇죠? ETN하고 ETF, 그렇죠? ETF가 지금 상폐된다 어쩐다라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레버리지 같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정지가 좀 되어 있고 상폐 위기에 있는데, 이게 파생 상품이 결합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식 이상의 변동폭이 나왔을 때 원금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하게 있는 상품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1대1 ETF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난데, ETN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다 정지가 좀 되어 있고, 이만큼 큰 변동성을 거쳐놨기 때문에 유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1대1 비율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움직이긴 힘들 거예요.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가 자체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받는 데는 분명하게 제약을 지금 현재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오펙과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유가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펼칠 것인가? 추가 감산이겠죠. 그렇죠? 추가 감산이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유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 멕시코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략 비축유를 구입하는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유가 하락에 대한 방어는 지금 하나 둘씩 해 가고는 좀 있습니다. 유가가 매력적인 가격대이기는 한데 5월달, 6월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월봉을 좀 보시면은요, 장기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진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죠. 그렇죠?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고 폭가대 반등 흐름이 현재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0포인트까지 일단은 반등 흐름을 좀 노려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신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 국면까지 반등이 좀 나타나준다 하면은요,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셔야 돼요. 보통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조정을 받은 다음에 주가가 밑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돼요. 그렇죠?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을 또다시 사가지고 올리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들이 좀 좋은데, 지금은요,
약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약세장에서는 생각 이상의 비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타나 준다 하면은요. 이러한 장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주식을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2008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지금과 상당히 좀 많이 좀 비교가 좀 되고 있는데 2008년도 때는 3개월 동안 반등한 다음에 두 번째 조정폭이 좀 나타나 주었어요. 그래서 요번 달 상승할 수 있고 다음 달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도 상승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등 이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금융 시스템 붕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여기서 잡는다고 해가지고 종식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질본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올 가을하고 겨울에 또 유행할 가능성도 나타나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증시는 박스권 상단 반등 이후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있는 게 좀 좋으시고 한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 작업이 분명하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증시가 올라갔을 때는 짧게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짧게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그 흐름으로 당분간은 좀 그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동학 개미 운동. 요즘 제가 방송을 좀 안 나오는 동안 뭐 동학 개미 운동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개미들이 증시를 들어 올리고 증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싸게 사는 꼴이 되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비싸게 사는 꼴이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 역사상 수백 년 역사상 그렇죠? 메이저 애들이 주가를 비싸게 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대기 매수 자금이 47조 원이라고 합니다. 47조 원이라고 하는데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21조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아직도 더 사겠다는 얘기로 좀 보여져요. 근데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 해서 이렇게 좀 봤더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막아놓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금들이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증시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하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개인들의 매수세는 한동안 더 오랫동안 좀 지속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매입을 하면은 외국인들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외국인들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고 기관들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인데 기관들은 좀 들어올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 생각은 너네 기업에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 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더 낫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걔네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업종 관련주 애들은 다 낙폭과대 반등 흐름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고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 애들 2차 전지, 오지, 대선 그리고 대북주 애들 그쪽 애들이 다 돌아가면서 움직여지고 그렇죠? 업종주는 제약 바이오 애들 딱 하나 그나마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